다양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청강에 간다 3차 때는 이 영상들을 짧게라도 편집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진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픽사 드림웍스 출신이신 원장님부터 버추얼 캐릭터 전문가 교수님, 게임 아트 디렉터 출신 교수님, 언리얼 엔진 전문가 교수님, 교육학 박사 교수님, 이런 분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임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케이팝 데모노투스, 애니메이션 스쿨과 같은 부분이긴 한데, 글로벌 흥행작에서 시니어 애니메이터로 활약하셨던 전문가분도 계속 합류하고 계신 중이라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최신 산업의 흐름을 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시 이야기를 잠시 드릴 건데요. 저희 스쿨에서는 올해 이제 캐릭터 IP 개발 요령을 준비하고 있고 실기대전에서 먼저 선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올해 많은 학생들이 이 유형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 이 유형은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림 실력만큼이나 아이디어에 많은 중점을 둔 유형이고 AI를 겨냥해서 개설한 유형인 만큼 개발 과정을 좀 유심히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시 전형에는 적용되지가 않고요. 실기대전에서 올해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한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2028년도에는 면접 전형 유형에 작은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 관련 내용은 추후 자료나 저희 스쿨 곧 8월 중순쯤, 초중순쯤에 오픈스쿨 행사를 할 예정인데 그때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 콘텐츠 제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과의 맛집 유아 콘텐츠 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개 스쿨 모두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사전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좀 유목하여 스쿨별로 교수님들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건데요. 그 전에 입시 전형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보시는 페이지처럼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에 인재개발처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2027학년도 모집 요강이 입시 사이트에 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쿨 공통의 이제 사전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질문이 공통 질문이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스쿨별로 조금 생각하시는 중점을 두고 계시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어서 여러분의 얘기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역량, 그 스쿨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학생의 핵심 역량, 그리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기본기, 어떤 부분을 기본기라고 하는가, 요런 데 질문이 꽤 많았는데요. 먼저 게임 콘텐츠 스쿨의 이동우 교수님께 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다른 교수님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우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사실 핵심 역량하고 그 기본기가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그 질문에 보면 드로잉이냐, 뭐 조형감이냐, 관찰력이냐, 사실 이미 말하고자 하는 질문에 포함되는 것들이 기본기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림을 잘 그리냐, 드로잉을 잘 그리냐, 그게 어떤 것을 좋은 그림이라고 보느냐, 이건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내가 사람을 그렸으면 얼마큼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라고 말하면은 모든 것의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빛을 보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림자를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결과를 표현하는 이 과정이 컨셉 아트든 3D 아트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그리는 사람이면 사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로 인해서 포즈를 취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과장했을 때 인체를 바탕으로 한 그 과장이 이어야지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잉에 관련된 기본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관찰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출력은 저희가 여기 저희 다른 사전 질문에도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주제를 드립니다. 포스터 주제를 드리고 상황 표현의 주제를 드립니다. 그걸 얼만큼 제대로 이해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기본기에 속하는 거예요. 얼만큼 주어진 글을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그러면 주어진 글을 곡해하거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가 읽는 것의 기본기가 안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그것을 표현하려는 내가 연출 기법, 거기서 내가 알고 내가 어떤 카메라를 쓸 것인지 어떤 앵글을 쓸 것인지 본인이 주고 싶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그런 것들의 베이스가 되는 것을 기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주제에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도 마찬가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글을 읽으려면 저희가 주제를 해석하려면 글에 대한 이해,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글에 대한 이해, 문해력, 그리고 관찰력, 그다음에 인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기본기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베이스로 잘 깔려 있는 그림, 그게 좋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디테일한 장식을 막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스킬이 좋아. 근데 그 스킬을 걷어낸 나머지 것들이 되게 어색하고 되게 포즈도 안 맞고 인체의 비율도 안 맞고 이렇다면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알파는 이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저희는 게임 스쿨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하려고 하는 노력, 소통하고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 그럴 때 서로 치열한 과정을 겪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끝까지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 이 태도는 모든 것을 압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저희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런 사람이 기본기를 더 탄탄하게 갖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특히나 게임에서는 좋은 개발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 본인이 그런 태도를 갖췄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에게 중요한 가장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애니메이션과도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냥 네, 워낙 좋은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아주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드로잉의 개념인데요. 그 지도해 주실 때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캐릭터를 잘 그리는 것도 드로잉이긴 한데 저희가 원하는 기본기의 드로잉은 그런 게 아니고 인체 드로잉입니다. 제스처 드로잉이고 인체 데센 같은 거죠. 이걸 보는 이유는요. 이걸 잘하면 나중에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확장 가능성이 엄청 넓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뭐 모작을 하거나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림을 그리는 걸로는 실력 향상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조형감이나 관찰력, 뭐 연출력 이런 것들은 대학교 들어와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건 걱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본기와 관련된 드로잉은 인체 드로잉이고 제스처 드로잉이고 동세이고 이런 것들 잘 좀 연습하면 좋겠고요. 이따 이제 포트폴리오 설명할 때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체 드로잉이라고 하는 드로잉들 인터넷 찾아서 보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드로잉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다른 스쿨도 추가적인 기본기에 대한 핵심 역량에 대한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예, 웹소설 창작 전공에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본기라고 하면은 뭐 문장력도 생각 많이 하시고 어휘력도 생각 많이 하시는데 문장은 사실 저희 전공에 와서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은 작가가 되는데 필요한 수준의 문장력은 갖추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순문학으로 등단을 한다거나 그런 쪽의 문장과는 다른 영역에서 어 의미 있는 대사, 맥락에 맞는 대사, 그리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대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저희 수업 커리큘럼 안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력, 어휘력 이런 거에 있어서 막 비문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거나 막 단문 중심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기본기에 대한 요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냥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유의어 사전을 하나 사서 옆에다 놓으면 되는 거고 문장력이 약하다 싶으면은 그냥 단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열심히 꾸준히 하기만 해도 바로 일반적인 웹소설 연재 작가 정도에서 계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핵심 역량은 그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문장력이 좋은 사람이야, 어떤 단어를 많이 외운 사람이야 보다는
이걸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고 꾸준히 보고 즐겁게 대화하면서 이 작업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스토리 IP를 좋아한다, 어떤 서브컬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깊다. 그래서 나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 전공에 입학하기가 좀 수월해지고 오히려 그냥 입시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저희 전공에 온 다음에는 좀 더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안내할 때는 열정, 관심, 애정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기대하고 많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또 활발하게 질문과 또 답변을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발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사전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 채팅과 함께 이렇게 양쪽을 진행하기에는 저희 지금 발표자들이 다 못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먼저 좀 들어보시고 그거에 부족한 내용이 있을 때 채팅에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에 대한 지금 질문과 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사전 질문의 두 번째 섹션도 그 AI 활용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입시 및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에서 AI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용 사례 중에서 평가에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 이동우 교수님 먼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그 댓글로도 남겨주고 계신데 사실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는 본인의 판단의 문제인데 자, 그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묻는 게 많은데 이걸 하나로 대답하기 어려운 게 어떤 걸 잘하시나요?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그거를 스스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포포는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나를 돋보이게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게 어떤 곳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나를 돋보이는 과정에서 AI가 필요했어. 그러면 AI를 활용한 것을 근거를 삼아서 어떤 곳에 어떤 이유로 사용했고 그 사용한 방법이 어땠고 그 프로세스는 어땠고 그런 결과로 이걸 활용해서 나는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결과로서 이걸 썼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본인의 장점이다 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익이라고 말하시니까 이게 특별한 불이익이라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AI를 썼는데 AI를 썼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를 아까 말했던 기본기를 최대한 반영한 나만의 장점을 보여주는 데 쓴다. 근데 컨셉 원화도 있고 3D 아트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 스쿨 경우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었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뭐고 어떤 프로세스 겪었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해라.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는. 이 애니과 조금만 설명드릴까요? 네, 그 AI와 관련해서 저희 애니메이션 스쿨이 요번에 그 허용한 포트폴리오는 영상 애니메이션, 영상 포트폴리오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포트폴리오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포트폴리오의 50%를 인체 드로잉을 넣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인체 드로잉은 잘 그렸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과 러프한 그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AI로 생성을 해서 예쁘게 그림을 그린다고 합격선에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요. 이미지는 그렇다고 보고요. 영상은 AI를 사용해도 좋은데 AI로 만든 것을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이것도 금방 극복될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AI로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잣대를 더 들이댈 거냐면요. 완성도는 AI의 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고 연출이나 접근이나 아니면 아트나 이런 것들에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테이스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밌고 연출 기발하고 근사하다면 AI로 만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고요.
다만 AI로 만들었는데 때깔만 좋고 별로 컨텐츠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한 작품보다 더 마이너스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이 아니고요. 이 작품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는 학생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이제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영상은 AI를 활용한다면 자기가 어디 부분에서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하고 그 사용한 부분이 이 작품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능력 자체도 훌륭한 인재로서 능력을 가진 거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영상 AI 활용 방법은 그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질문들은 또 각 스쿨의 질문에서 또 답변을 주실 건데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수작업, 디지털 작업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도 만화 콘텐츠 스쿨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지훈 교수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 이지윤입니다.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은 포트폴리오에서 수작업 15장, 디지털 작업 15장의 규격을 갖고 있고요. 수작업과 디지털 작업에서의 각각의 매력을 보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동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포트폴리오는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수작업에서의 장점, 그리고 디지털 작업에서의 장점,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없던 수작업의 분량을 추가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디지털 작업으로만 분량이 상관없이 처음에 면접 전형을 진행했을 때 수작업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의 장점이 가려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 또한 보기 위해 수작업의 분량을 추가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수작업은 다른 미사여구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작업의 도움을 받지 않는 순수 기본기를 더 잘 볼 수 있는 점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업 과정, 완성도, 창의성에 대해서 따로따로 평가가 진행되긴 하지만 합격된 작품들은 단점이 없어서 무난한 작품들보다는 장점이 뚜렷해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스쿨 포폴 정리할까요? 오 위원장님 교수님 말하고 마이크가 꺼져 마이크 안 나오십니다. 지금. 아, 예, 지금 마이크가, 예, 그 포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쿨 사전 질문에서 또 추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스쿨 포폴 그 질문 내용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스쿨별로 공식 말고 돌아가면서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네네네. 예. 네, 요거 가지고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몇 가지 그 댓글창에도 있었고요.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미지 포트폴리오가 있고 영상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림을 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도하실 때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건 작년의 경우에 학생들이 열심히 깨끗하게 클린업해서 낸 인체 드로잉이 있었어요. 이렇게 클린업을 해서 내면 마이너스입니다, 점수가.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 그림 어떻게 그렸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베껴서 라인만 땄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체 드로잉을 넣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러프하게 거칠게 그린 그림을 넣도록 하시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걸 그렸다고 그게 인체 드로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체 드로잉은 인터넷 찾아보면 아니면 핀터레스트에 보면 제스처 드로잉 혹은 인체 드로잉 이렇게 펴보면 이게 인체 드로잉이 있거든요. 그래서 펜슬이나 아니면 뭐 콘테나 뭐 이런 거 사용해도 매트리얼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인체 드로잉이어야 하고 반드시 러프한 드로잉이어야 된다. 클린업하면 점수가 오히려 깎인다. 요 점 꼭 애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50%가 인체 드로잉이어야만 합니다. 이미지 포트폴리오는요.
영상 포트폴리오는요, 두 가지를 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뭐 나경 교수님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5명이서 한 작품을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학생이 다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5명이 다 한 작품을 가지고 지원한 게 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점에서 잘했는지를 볼 수 없죠. 그래서 작품을 하나를 내고 여러 명이 작업했을 경우에 자신이 한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편집해 갖고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릴은 자기가 한 부분만 따로 편집해서 스토리랑 관계없이 한 부분만 그냥 편집해서 보여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작품을 하나 더 내면 됩니다. 그런데 데모리를 만들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꾸미거나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한 작품, 한 분야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하고요. AI를 썼다면 반드시 거기에 AI 어떤 툴을 이 부분에서 사용했다라는 걸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면 어떤 점에서 더 뭐냐면 서사, 디자인, 연출, 칼라 뭐 이런 것들을 꽤 까다롭게 볼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은 작품보다 더 엄중한 그런 잣대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품 만드는 시간이 현격히 줄고 테크니컬리 굉장히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의도나 연출력 같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더 자세히 볼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변경된 포트폴리오 구성 제출 기준은 일단 인체 드로잉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만 잘 활용하시면 되고 데모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서 갑자기 애니메이션 사전 질문으로 들어와서요. 지금 앞에 그러면 사전 질문, 네, 공통 질문에서는 이제 제가 면접 평가에 대한 좋은 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같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 그린 거 그런 과정들을 질문했을 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이 유창하거나 뭐 이렇게 말이 많거나 이렇다고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스쿨에서 또 사전 질문에서 답변도 유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통 질문은 여기서 넘기고요. 각 스쿨의 사전 질문에서 못다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게임 콘텐츠 스쿨에 요 정도의 질문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그 앞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이 질문에 딱 포함돼서 말씀드릴게요. 게임 포스터와 상업 포스터의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평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 포스터라고 하면 게임 포스터에 주제가 있고 게임 포스터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게임 포스터 상업 표현.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나의 장점을 보여주는데 더 유리한가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 포스터 하면 포스터에 대한 일, 게임에 대한 일, 그리고 거기서 제시한 어떤 것을 꼭 포함해야 된다.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반영해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그림에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역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탁풍이 중요하다. 캐릭터를 그렸으면 캐릭터에 대한 인체에 대한 라이팅 연출에 대한 내가 제시받은 출제 문제를 바탕으로 잘 이해하고 게임 포스트에 맞게 상품에 맞게 그런 기본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플러스 나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심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을 보다가 잘 그렸습니다. 잘 그린 그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이럴 때가 있어요. 와, 이 친구 뭐야? 이거 다르다. 궁금하다. 이 친구는 정말, 되게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그 기본기를 자기의 장점을 잘 녹여서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작품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출제 방향은 앞으로도 당연히 핵심 역량을 계속해서 더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기초도형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게임 포스터와 상품만으로 자기의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보다 어떤 것으로 하면 또 다른 장점을 가진 잠재력 있는 사람을 저희가 또 찾아낼 수 있을까, 발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한 가지고요.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여기서 발견되는 장점, 이게 더 많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 저희도 새롭게 다양한 학생,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다른 잠재력이 있는, 다른 기본기를 그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제시한 도형, 그 조형을 합쳐서 제시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조형감을 보여주고 기본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학생을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또 발전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포트폴리오는 작업 과정 표기가 저희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만들었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의 수준도 올라가고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숫자도 점점 이제 저희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더 나은 학생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민에 어떤 과정을 어떤 프로세스를 겪고 있는지를 보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그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담아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 또 말하면 또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는 과정에도 본인의 장점, 본인의 생각, 본인의 판단이 담기면 좋다. UI, UX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 본인이 어떤 과정을 담아서 나의 장점을 드러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업 및 진로는 당연히 뭐 주요 진출 분야는 게임이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주 대한민국을 이끄는 게임 모든 어떤 회사에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청강문화사업대학교를 졸업한 선배를 찾을 수 없는 곳은 이제 거의 없다고 거의 확신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다 리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게임에서 얻어진 기술은 방송, 리얼타임 엔진, 무대 연출, 뭐 다양한 곳으로 발전이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영상 분야에도 진출해 있고요. 최근에는 아이돌 무대 영상의 뒤에 있는 것을 엔진으로 접목해서 하는 것도 있고, 메타버스 분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트윈 분야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장점을 저희가 또 발굴해서 그 학생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처를 함께 찾아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스쿨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공통 질문으로 답변 주신 것은 좀 생략을 해주시고, 예, 다른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학 콘텐츠 스쿨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기 100%에서 60, 40으로 변경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AI 시대이니만큼 단순히 실기 유형에 딱 맞춘 그림만을 잘 그리는 그런 학생들만 선발되는 부분을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중심의 창작 역량은 당연히 물론이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학교 생활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평가 기준과 실기 중점의 차이는에 대한 답변인데요. 저희 스쿨은 캐릭터를 창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 버추얼 콘텐츠, 애니메이션, 게임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의 기준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나 세계관의 표현력뿐만 아니라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역량도 함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보드 실기의 평가 기준은 저희 스쿨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이미지보드라는 건 단순히 주어진 주제를 표현해내는 거 그 이상의 유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해석하는 능력 당연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나 어떤 상황을 표현해내는 연출력,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와 결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작하는 능력까지 같이 보고 싶어서 문제를 지금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완성하는 시험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 유형으로 개발된 캐릭터 IP 개발 실기 유형에서 작성 범위와 완성도의 기준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최종 결과물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캐릭터가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직접 좀 보고 싶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그래서 중요하게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과정이나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는지 이것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포트폴리오에 3D 작품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스쿨에서는 아시겠지만 마야나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 제작 경험은
수업 적응력 그리고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2D와 3D 그리고 혹은 AI를 구분하기보다는 결과물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학원에서 선생님들께서 또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포포를 도와주시는 그런 개념처럼 AI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면접 시에 면접관들에게 이 포폴이 학생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메시지를 담았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한두 마디만 나눠보면 금방 보이는 부분이라서 AI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 과정과 졸업 후 진출 분야 말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 스쿨은 캐릭터 IP를 중심으로 기획, 디자인, 스토리텔링, AI 콘텐츠, 버추얼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로 진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도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광고나 그쪽 활용되는 영역 쪽에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창작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스쿨 진행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스쿨은 아까 다 말씀하신 걸까요? 만화 콘텐츠 스쿨로 진행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웹툰 만화 콘텐츠 전공 이지은입니다. 사전 질문에서 나왔던 내용, 처음에 공통 질문으로 말씀드린 건 포트폴리오 내용이 추가되었었고요. 사전 질문에서 실기고사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2페이지 칸만화 실기에서 가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정해진 건 따로 없는데, 그래도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이시니까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완성도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먼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뛰어났지만 미완성된 작품은 저희가 선발하기는 조금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완성도는 지켜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는 추가로 스토리든 연출이든 그 이야기를 해석했던 창의력이든 작화 드로잉이든 거기서의 학생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고사 관련해서는 저희 만케일 전공에서도 비슷한 실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실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웹툰 만화랑 만케이랑 또 조금 더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자기 스타일로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특히 만케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황 표현과 달리 좀 텍스트 분량이 길고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딱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콘텍스트, 맥락 이런 것까지 읽어내서 이 글이 뭘 의도하는지 어떤 거를 지금 표현하길 바라는지 그런 걸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풀어내셔야 될 거고요. 음. 질문이 아까 이제 공통 질문, 사전 질문 그냥 섞어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다른 스쿨에서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완성도가 높은 것은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냥 기본 요건인 것 같고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기획력과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창작자가 되고 싶은지 그런 것을 좀 잘 담아서 지원자의 관심사와 좀 성장 가능성이 드러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혹시 웹소설 창작 전공에서 추가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일단 뭐 이런 전형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어떻게 끼어들어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 뜬금없이 온 학생들이 의외로 더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그냥 저 이런 거 좋아해서 와봤어요 하는 학생들이 와서는 정작
엄청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보다 더 잘하기도 하고 막 문창 계열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완성도는 진짜 높았지만 문창에서 해왔던 것들이랑 너무 달라요 하고 방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그냥 기획력 이쪽에 대한 이해도 그 오타쿠력, 덕력 이 정도를 좀 더 많이 본다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로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말 스토리 IP 전반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대 AI 시대가 올 것이고 개인 창작자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기 되게 유리해지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리해지는 시점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근원적인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AI가 대체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내가 많이 보고 내가 많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AI가 이거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제안해 주는 걸로 대신 만들어 주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요소설 창작 전공이 이후 진로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 좀 기대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뭐 실기 주제, 출제 의도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저희는 가급적 학생들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주제를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장르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나 특정 분위기가 그 주제 내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장점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지를 저희는 항상 고민하면서 출제 의도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연유로 일본식 원고 스타일 그리고 선호하는 만화 분위기 같은 건 따로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실기의 색연필, 제출 방식, 제작 규정 등은 실기고사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 질문은 모든 스쿨이 지금 답변을 주셨고요. 공통 질문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채팅으로 너무나 활발하게 질문들을 주시고 있어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채팅에서 답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못다한 질문들은 또 저희 입시 사이트와 각 스쿨의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설명회에서 질문을 충분하게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만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저희 콘텐츠 실기대전 현장대회도 진행되고, 3회차 청하이 간다도 당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추후에 그 진행되는 설명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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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